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탈리아의 유려한 감성 그리고 강렬한 퍼포먼스가 공존하고 있는 마세라티 브랜드의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는 새로운 세단 모델인 기블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기블리는 기존의 꽈트로포르테에 비해서 좀 더 작은 차체를 갖고 있었지만 더욱더 합리적인 파워트레인과 이 디젤 모델의 매력을 앞세워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대담하고 이 독특한 이 스포츠카의 실루엣 그리고 강렬한 퍼포먼스는 등장과 함께 럭셔리 세그먼트의 그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어느새 2020년 이제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세라티는 아직 새로운 꽈트로포르테와 기블리에 대한 단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 새로운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국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를 시승을 하면서 마세라티 기블리가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그란 스포츠라는 그 단어가 운전자를 어떻게 두근거리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는 4975mm의 긴 전장을 갖고 있고요. 전폭과 전고 역시 1945mm, 1480mm로 역시 넓고 낮은 이 스포티한 감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mm의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공차 중량은 이제 V6 터보 엔진에 AWD 시스템 등이 더해지면서 2070kg으로 제법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퍼포먼스라던가 체격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체격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세라티 특유의 3주창 엠블럼과 이 마세라티의 로고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세로로 그려진 프론트 그릴 및 날렵한 헤드라이트,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바디킷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론트 그릴의 이제 아웃라인 그리고 바디킷의 이런 디테일 부분을 검은색으로 칠하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요. 본인 역시 굉장히 이렇게 날렵한 이 스포츠카 특유의 라인을 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고성능 모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인 라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도 이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 포인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측면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차는 4도어 쿠페의 진정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티한 이 스포츠카들의 전형적인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롱로즈 숏데크의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고, A필러부터 C필러가 이어질 때 어떤 이렇게 좀 꺾임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곡선으로 쭉 그려내면서 굉장히 유려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프론트 팬더의 볼륨감 있는 모습과 마세라티 특유의 이 에어벤트 디테일 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란 스포츠에 걸맞도록 굉장히 다이나믹한 스타일의 이 알로이 휠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그란 스포츠 레터링이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은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C필러의 마세라티 엠블럼으로 귀결이 되면서 아무리 어떤 특별한 디테일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마세라티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후면의 모습은 전형적인 기블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세라티 특유의 얇게 이어지는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유려한 곡선 사이에서 살짝 솟아오르는 이 트렁크 리드를 통해서 마치 리어 스포일러 효과를 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SQ4라는 레터링과 마세라티 레터링, 그리고 이 마세라티 특유의 크롬 라인 가는 거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디킷 양끝 하단에는 듀얼 타입의 쿼드 머플러 팁을 적용을 하여서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대담한 이 마세라티 세단의 감성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세라티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라는 트림 네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 가죽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도어 패널과 대시보드 그리고 시트까지 이 붉은색 가죽 시트를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검은색과 붉은색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서 더욱더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세라티가 데뷔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모델인 만큼 이 실내 공간의 구성은 기존의 마세라티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클러스터 사이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배치되어 있는 계기판이라던가 큼직하면서도 이 딱 떨어지는 듯한 이 스티어링 휠의 이미지, 그리고 어딘가 FCA의 이미지가 많이 도드라지는 이 센터 페시아 및 센터 터널 등의 구성은 역시 익숙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다듬어져 있는 만큼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각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델의 강조성을 도드라지기 위해서 이 메탈 페달 킷 이런 것들을 적용했습니다. 한편 이제 실내 공간의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을 더해가지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또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스포츠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이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견고한 이 스포츠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고속 주행 시 혹은 극한의 주행 시 운전자를 좀 더 견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출에 있어서 알칸타라라던가 카본 파이버를 좀 더 활용했었으면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의 크기가 충분히 큰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열의 레그룸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요. 날렵한 정보 때문에 헤드룸이 살짝 좁게 느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체형이 큰 탑승자들을 타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세라티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도 길고 휠베이스도 길기 때문에 2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사실 도어를 열어보면은 내심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레그룸이 다소 협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의 연출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이 2열 시트의 연출과 디테일, 쿠션감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헤드레스트에 자수를 새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기능 자체는 단순하지만 암레스트 및 컵홀더의 디자인, 그리고 2열 에어벤트 및 2열 관련된 조작 버튼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 성인 남성 4명이 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패밀리 세단 혹은 어린 자녀나 작은 체형의 탑승자가 타기에는 2열 공간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도어 패널의 디테일이라던가 연출에 있어서도 역시 이 이탈리안 프리미엄의 이탈리안 럭셔리만의 그런 가치를 아주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스포티한 가치를 갖고 있는 차량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협소한 적재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블리는 좀 그런 걱정은 접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트렁크 게이트의 크기라던가 이런 건 좀 작게 느껴지지만 트렁크 자체가 굉장히 깊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짐도 아주 손쉽게 적재할 수 있는 매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2열 시트가 분할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넉넉한 적재 공간의 활용을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트렁크 상단 부분이 마감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재물을 적재할 때 이 상단 부분을 잘 살피면서 적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세라티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유려한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 마세라티 로고를 품고 있는 V6 가솔린 터보 엔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430마력과 그리고 59.2kgm의 강력한 토크를 제시하는 이 V6 3.0 가솔린 터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AWD 시스템과 조합을 이루면서 아주 우수한 주행 성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구성을 통해 마세라티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는 정지 상태에서 단 4.7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이 우수한 최고 속도 바탕으로 아주 뛰어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연비는 좀 아쉬운 편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 이 마세라티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는 복합 기준 7.4km/L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6.2 그리고 9.5km/L로 아무래도 퍼포먼스 세단의 그런 성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그런 효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세라티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어떤 매력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점이겠죠. 블랙 레드의 조화는 사실 뭐 고전적이죠.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컬러 핏dim인데 이 기블리 SQ4 충분히 그런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림이 좀 많이 크죠. 네, 스티어링 휠 림이 많이 좀 큰 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마세라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좀 컴팩트하게 바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요소들은 뭐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큰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 정말 조작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사운드는 좀 있는 편이에요. 보통 프리미엄 혹은 럭셔리 세단들이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사운드의 매력을 좀 숨기다가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좀 증폭시키는 모습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노멀 모드에서도 충분히 사운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존재감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요? 오토스톱 앤 스타트가 시동이 걸릴 땐 좀 도드라지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진동은 굉장히 잘 잡았어요. 네, 진동은 정말 잘 잡혀 있는 차기 때문에 역시 프리미엄 혹은 럭셔리 브랜드의 차답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유의하실 점은 이 차체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운전자의 체격이 클 경우에는 헤드룸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 헤드라이너와 거의 아슬아슬하게 약간 떨어져 있는 수준인데 뭐 예를 들어서 트랙 주행을 위해 헬멧을 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정자세로 앉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180대 초중반 이하의 키를 갖고 계신 분들은 큰 무리 없이 이 차를 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레그룸의 여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차가 되게 넓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이라던가 딱 이 집약되어 있는 느낌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하는 거 어려운 부분 없고요. 기어 시프트 레버라던가 다양한 그 요소들이 그냥 바로바로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어 레버가 너무 좀 딱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마세라티만의 스타일이 좀 더 가미되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그 앞으로에 대한 차세대 기블리에 대한 약간 좀 요청사항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30마력과 59.2kg의 토크, 그리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의 100%를 주고 이 상황에 따라서 전륜으로 출력을 전개해주는 이 AWD 시스템이거든요. 실제 지금 발진 상황에서는 5대5예요. 5대5였다가 점점 뒤로 밀어요. 네, 점점 뒤로 밀어서 시속 60km를 가리킬 때쯤에는 거의 후륜 구동으로 다 넘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재가속을 할 때 전륜의 배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최적의 그립을 잡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후륜 구동 지향, 그러니까 후륜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AWD 시스템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430마력과 59.2kg의 토크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속 성능과 우수한 그 주행 성능을 제공해주는 원천이 됩니다. 게다가 출력 전개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선형적이거나 날렵하다기보다는
웅축했다가 빵 하고 터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폭발력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발진 가속이나 추월 가속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 아주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 뭐 비슷한 체급의 다양한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은 거의 최고다라고 설명할 만큼 역시 시간이 흘러도 마세라티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로 잠깐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요, 우선 바꾸는 순간 붕 하면서 이 울림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마이크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렬한 중저음이 깔리게 됐고요.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아주 가볍게 밟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사운드가 전개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게 되면 아마 좀 더 풍부한 사운드가 느껴질 건데, 자, RPM을 좀 끌어올려 볼게요. 들리시나요? 사운드는 정말 최고입니다. 네. 사실 이제 도로에 제약이 있고 법정 속도를 지켜야 되는 만큼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사운드 부분에서의 매력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강렬한 사운드가 아니고 이 캐빈 룸 전체를 한가득 채우는 그 사운드의 매력이라는 거는 정말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강렬한 사운드만큼이나 이 430마력의 성능을 다 분출하기 시작하면 정말 가공할 성능의 이 럭셔리 세단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사실 이 기블리라는 자동차가 나온 지 꽤 된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최근에 신차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도 마세라티가 낭충지추처럼 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 매력적이고, 역시 뭐든지 많이 만들고 잘 만들었던 브랜드가 잘 만드는 거죠. 네. 마세라티는 그동안 고성능 모델 혹은 이런 강렬한 사운드를 갖고 있는 모델들을 정말 꾸준히 많이 생산해왔던 만큼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2020년의 겨울에도 여전히 유효하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드라이빙 모드 다시 좀 바꾸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좀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실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차량을 다룸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차체의 반응이라던가 출력 전개 등에 대해서. 그런데 이 기블리는 굉장히 편합니다. 조향, 무게감, 무난한 편이고요. 살짝 무거운 편이라고는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 어려운 편은 없고요. 그리고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분명 차체가 견고하고 서스펜션의 댐핑은 긴 편이지만 이 감속력 자체는 굉장히 하드한 편이어서 이 자잘한 충격을 좀 거른다기보다는 좀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모습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이렇게 비싼 차인데 왜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아 라고 할 텐데, 어떤 분들은 이 차가 일체감이 굉장히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세라티만의 매력이 도드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이를 통해서 드라이빙에 대한 자신감이라던가 그런 피드백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마세라티의 선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동 성능이라던가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 부분에서는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제어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운전자에게 맡기는 편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꽤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즐기되 안전에 대한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지키는 그런 셋업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좀 다루기 좋은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 및 이 서스펜션 부분을 이제 좀 긴장시키게 되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 변속 모드도 매뉴얼로 놓고 예를 들어서 트랙션 컨트롤을 끈다거나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 차는 노골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지금 제가 잠깐 딱 꺼봤는데 이런 식으로 끄게 되면 차가 정말 막 성능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날뛰는 그런 종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의 모드별에 대한 그런 각 상황에 따른 그 드라이빙을 익히시면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살리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는 이 차는 말고 이전에 기블리를 시승을 할 때 인제 스피디움을 좀 달려본 적이 있었어요. 8단 변속기가 조금은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고 서킷을 달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를 더 다듬고 더 고성능 모델로 다듬은 이 SQ4 이 그란 스포츠 같은 경우는 트랙 위에서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마세라티에 대한 그 기대감 수치, 허들이 다를 수 있겠는데 일상을 즐기면서도 이런 강렬함을 공존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 세단과는 좀 결이 다른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 이거 끝물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글쎄요, 저는 이 차의 현재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초기 마세라티 기블리에 비해서 현행의 마세라티 기블리는 정말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현행 2020년 겨울에 마주한 이 기블리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구매욕을 당기는 차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단점 역시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디젤 사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전비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자꾸 운전자가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게 돼요. 사운드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워낙 우수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연비 부분에서 이 기존 연비를 크게 앞지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연비보다는 난 퍼포먼스와 차의 가치, 드라이빙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차가 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세라티 기블리 SQ4 그란 스포츠를 함께 타봤습니다. 데뷔한 지 시간이 좀 흐른 차이긴 하지만 더욱더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고 강력한 성능과 사운드 그리고 특유의 질감이 제시하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약간 유니크한 독창적인 아니면 약간 고집스러운 그 매력을 느끼는 아주 매력적인 스포츠 세단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